귀여운 마동석 오빠의 에너지를 이어받기 위해 트름했을 때 최악의 조합인 구론산 스파클링과 김밥 한 줄로 아침을 시작했다. 오늘은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외여행의 첫 번째 날. 날씨는 이런 나의 기분을 대변하듯 화창하기 그지없었다. 활주로를 떠나 비행기는 이제 어둠 속을 날아요. 어둠 속이 아닌 환한 터널을 가로지르며 마골피의 비행소녀를 흥얼거려 보았다. 학창시절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해외여행을 꿈꿨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 허락을 받지 않고 어디든 떠돌아다닐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을 벌기 위해 개같이 일하는 어른이 되기도 했지만 생각을 비우고 가볍게 떠나자. 가벼운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무겁게 가득 채운 캐리어가 한도 초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다행히 서울주의 가방도 시골주인 나의 가방도 20kg보다 적어서 오케이. 오랜만에 공항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아 있었다. 우리의 첫 여행지는 싱가포르였다. 편도가 가장 저렴했던 티웨이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거의 고문에 가까운 비행이었어서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자. 출국 심사를 마치니 귀여운 핑크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핑크퐁의 기세에 뽀로로는 뒷방으로 쫓겨나 있었고 면세점은 환율이 좋지 않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니까 처음 해외에 나가는 사람처럼 지도까지 챙기며 구경해보았다. 그래서 도착한 곳은 편의점. 대박! 왜 공항 안에 편의점 하나 안 들어오냐고 욕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다. 양쪽으로 사이좋게 GS와 CU가 들어와 있었는데 정말 극과 극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냥 내가 타는 비행기 탑승구와 가까운 쪽에 가야 한다. 실내는 여느 편의점과 같이 간식, 소품 등을 팔고 있었는데 우리가 해외에서 그렇듯 외국인들도 마지막에 남은 원화 털고 가기에도 좋을 듯 했다.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오랜만에 계란 샌드위치와 음료수 등등을 샀다. 헐 대박! 여기만큼 경치 좋은 맛집이 있을까? 고층 건물 하나 없는 넓은 활주로를 배경으로 자리에 앉았다. 어린 시절 기차 타고 여행 갈 때 삶은 계란에 사이다 까먹듯이 계란 샌드위치에 음료수를 먹어보았는데 역시 GS는 맛집이다. 싱가포르 출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서 자리에 앉아 설레는 마음을 나대지 말라고 다스리며 기다려야 했다. 서울지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미니게임기를 사왔다. 어릴 때 하던 게임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게임기였는데 어른이 돼서 다시 해보니까 돈을 받고 해야 될 정도로 재미없었다. 비행기 이야기를 해보자. 티웨이는 좌석이 좁은 항공으로 유명한지라 비상구역 좌석을 미리 결제하고 갔다. 1인당 4만원을 추가하여 다리는 쭉 피고도 남아서 옆구르기 앞구르기까지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의자였다. 의자가 고문 수준으로 불편하다. 아마 티웨이에서는 모든 승객이 대동단결하여 의자를 뒤로 젖혀서 타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나 보다. 그렇게 누워서 가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좁은 좌석에서 젖히는 순간 쌍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자 각도에 손을 댈 수 없었고 결과 너무나 불편해 그냥 허리를 등받이에서 떼고 가는 경지에 이르렀다. 티웨이 경영진들을 데려와서 이 의자를 젖히지 않고 7시간은 태워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 텐데 안타깝다. 어쨌든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착한 덕분에 지하철 환승하듯 여권을 찍고 입국할 수 있었다. 오우예, 좋은 세상이다. 자, 이제 해외여행 첫 번째 관문이다. 바로 택시 잡고 호텔 가기. 예전에는 기사가 바가지 씌울까봐 심장 쫄려 하면서 쫄보처럼 겁냈었는데 이제는 그랩이나 고잭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 또한 싱가포르는 택시 기사가 사기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의 여행 첫날은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둘째 날이면서도 제대로 된 여행 첫째 날이었던 다음날. 우리는 맛집을 찾아 근처 쇼핑몰 푸드코트로 들어갔다. 지역 맛집을 찾아갈 수도 있었으나 싱가포르 맛집들은 실내 에어컨이 되어 있는 곳이 잘 없거나 있으면 놀랄 만큼 비싼 경우가 있어 그냥 쇼핑몰이 안전빵이다. 시골주인 나는 주변을 잘 살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메뉴로 골랐다. 세숫대야 냉면 저리 가라 수준의 국물이 가득 담겨있는 야채 스프와 짜장면인지 짜파게티인지 그 어딘가에서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가 올라오는 비빔면. 국은 조미료가 들어가 깊은 맛이 났으며 안에 채소와 두부 등이 듬뿍 들어있어 좋았고 면은 미묘한 짜장면 맛이 나서 나름 맛있게 먹었다. 서울쥐는 역시 서울쥐답게 까탈스러워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몹시 두려워하며 익숙한 메뉴를 골랐다. 예전에는 세상 천지 페퍼런치였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이름이 페퍼키친인지 뭔지로 바뀌어져 있었다. 맛은 보이는 것처럼 밥에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와 콘샐러드를 소금과 후추에 함께 볶은 맛이 난다. 식사를 마치고 아래로 내려오니 돈키호테가 있었다.
돈키호테는 여러 나라 곳곳에 있어서 기념품으로 사가면 일본 여행 다녀왔다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 먹기 딱 좋다. 다양한 일본 과자나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눈에 익숙한 이미 한국에 들어온 것들은 맛있고 그렇지 않고 새롭고 신기한 것들은 맛이 없을 가능성이 크니 이 부분을 참고하길 바란다. 자, 이거는 지난 여행에서 사용했던 교통카드다. 싱가포르는 이지링크라는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이용하면 좋은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나온 트래블 카드 중에 교통카드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 오는 게 이득이다. 무튼 나는 만들어 오지 않아서 기존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안 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들었지만 기존의 교통카드에 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까워서 못 쓰는 카드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돈을 옮기고 싶었다. 역무원이 말하길 지금 있는 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다른 역에 가면 돈을 옮길 수 있다고 하여 시간은 남지만 돈은 남지 않는 우리들은 걸어서 한 정거장을 넘어가 보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됐지만 포기는 빨리 해야 한다. 이번에는 걷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환전을 하러 왔다. 래플스역 아케이드라는 곳에 가면 2층에 환전소 환율이 괜찮다. 물론 여행자 카드를 쓰는 것이 더 편한 세상이지만 환전하는 재미도 있으니 체험 삼아 해보길 바라며 돈이 생긴 우리는 마리나베이 쇼핑몰에 구경을 가기로 했다. 싱가포르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이자 여기서 인증샷을 찍지 않으면 싱가포르 여행한 것이 아닌 대형 쇼핑몰. 환전한 곳에서 멀지 않으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걸어가는 코스로 여행해보아도 좋다. 물론 많이 덥고 습한 날씨라면 일행과 싸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맛에 동남아 여행을 하는 것이지. 파란 하늘과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온 세상이 선명하다. 덥긴 하지만 저 너머의 마리나베이가 멋지고 약간 현기증이 날 것 같지만 길거리 조경도 잘 해두어 기분이 좋다. 그리고 살짝 쓰러질 것 같을 때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며 인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기다. 머라이언. 사자 머리에 인어 몸을 한 머라이언은 싱가포르 건국 신화에도 나오는 전설 속 동물이다. 각도를 잘 잡아서 물을 받아먹는 사진을 찍으면 부자가 된다는 썰이 있다. 시골주인 나는 민속신앙을 맹신하기 때문에 언제나 물을 받아먹고 가는데 아직까지는 쥐뿔도 없는 시골주에 불과하다. 잠시 인증샷을 찍느라 쉬었으면 다시 부지런히 걸어 쇼핑몰로 향해야 한다. 이쯤 걸어오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돈이 아까우니까. 건축미가 아름다운 다리를 따라 열사병의 문턱에 닿으면 드디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쇼핑몰에 도착할 수 있다. 예전에는 냉방병에 걸릴 정도로 추웠던 곳인데 언제부터인가 동남아 전체가 에너지 절감 중이라 그리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 것 같아 한숨 돌리며 주변을 구경해본다. 마리나베이 쇼핑몰은 여러가지 구경거리가 있는데 배를 타고 수로를 돌 수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인공 폭포는 물론이고 위층에 가면 전망대에서 시내 전경을 구경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의 최애 카페인 바샤커피는 위치를 옮겼는데 덕분에 테이블이 생겼고 그 외에도 김밥 천국처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토스트박스나 관광객들로 언제나 붐비는 대형 푸드코트도 있으니 잠시 목도 축이고 배도 채우고 가기로 했다. 입구 쪽에 음료수 가게가 있어서 목이 말라 아무거나 시켰는데 나오자마자 받아들다 쏟아버려서 절망할 뻔하였다. 하지만 친절한 직원분께서 다시 음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생명수로 목을 축일 수 있었음에 싱가포르 여행 중에서 느꼈던 힘듦과 피곤이 모두 상쇄되었다. 이제는 음식을 골라야 한다. 서울쥐는 반찬과 치킨이 먹고 싶은지 나시르막을 파는 곳에서 메뉴를 골랐다. 다양한 반찬들을 골라서 밥이랑 먹을 수 있는 백반집 같은 곳으로 높은 확률로 맛있는 메뉴니까 외국 음식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겁난다면 추천한다. 그보다 더 허들이 낮으면서도 맛있는 것은 바로 사테이다. 꼬치인데 숯불에 구운 고기에 밥을 올려주어 한국인으로서 채소 반찬이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먹더라도 맛있다. 역시 아는 맛이 맛있다. 여기 모르는 맛을 더하고 싶다면 같이 나오는 땅콩 소스에 고기를 듬뿍 담궈 먹어보자. 식사를 마치고 좋은 경치를 즐기러 애플 스토어로 향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물 위로 올라가 돔으로 된 샵에서 마리나베이를 구경할 수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휴대폰에 눈길이 안 간다. 하지만 무료기 많은 서울쥐는 눈길이 가나 보다. 돌아오는 길 호텔 근처에 야시장이 열려 있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맛있는 음식이 널려 있었는데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다른 시골쥐 친구와 여행을 왔더라면 옷을 사입고 인증샷 여행을 다녔을 텐데 서울쥐는 까탈스러워서 나의 일탈을 함께 해주지 않는다. 나는 아쉬움에 구경만 하며 우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은 토스트박스에서 아점을 해결했다.
정말 너무 많이 보이는 매장이라서 나에게는 김밥 천국처럼 느껴진다. 싱가포르에 오면 먹어봐야 할 음식 중에 하나가 락사인데 락사 맛집을 찾아놨지만 찾아가기 귀찮아서 여기서 먹어보기로 했다. 에어컨도 있고 세트 메뉴로 시키면 음료수에 빵까지 주니까 개이득이 이런 개이득도 없다. 하지만 역시 입맛 까다로운 서울쥐는 락사에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한 이름의 카레를 시켰고 맛은 오뚜기보다 외국 느낌이 나면서 코코넛 밀크가 들어갔는지 향긋하고 부드러운 맛이었다. 고기도 듬뿍 들어있고 커다란 감자가 있어서 서울쥐는 대단히 만족하며 식사를 하였다. 내가 시킨 락사는 나도 처음 먹어보는 메뉴다. 안에 새우와 두부 그리고 이름 모를 무엇인가와 짧은 숙주 모양의 면이 들어있는데 맛이 독특했다. 이것도 코코넛 밀크가 가득 들어있어서 향긋함이 지나쳤는데 익숙해지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았다. 약간 느끼한 것 같아서 다대기처럼 넣어 먹는 소스를 때려 넣어 먹어봤는데 너무 짜져서 빵으로 배를 채웠다. 차이나타운으로 가는 길 신기해 보이는 관광지에 들어갔는데 안에는 옛날 싱가포르의 모습이 미니어처로 만들어져 있었다. 찾아갈 만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이름은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니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초월 번역이 이루어져 버렸고 우리는 다시 부지런히 목적지를 향해서 옆길로 새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차이나타운에 도착하면 구경할 3가지 포인트가 있다. 사원이 2군데인데 부처인 왼쪽 송곳니가 보관되어 있는 불화사가 더 커서 여기부터 들렸다. 이곳에 갈 때는 여성의 경우 민소매 등을 입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옷을 싸서 갔으나 앞에 마우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몸을 감싸도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에 넘쳐나고 시주도 할 수 있는데 현금이 없어도 괜찮다. ATM기도 있으니까. 불화사에서 나오면 대각선 맞은편에 바로 맥스웰 푸드센터가 보인다. 싱가포르에서 손에 꼽히는 유명한 푸드센터인데 우선 차이나타운 뒤쪽부터 구경하자. 기념품을 사려면 여기가 제일 싸다고 관광책자에서 읽었는데 마음에 드는 건 족족 다 비싸서 그냥 포기했다. 차이나타운 콤플렉스 안으로 들어가면 엽서나 자석 등이 저렴하지만 사가도 예쁜 쓰레기로 전락할 것이 뻔하기에 지름신을 애써 눌렀다. 기념품뿐만이 아니라 뒤편으로 현지인들이 찾는 것으로 보이는 식당들도 많으니 구경해보자. 물론 음식 구경을 하려면 맥스웰 푸드센터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 들어가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다양한 음식들이 날 먹어달라는 듯이 줄지어져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맛집이 있으니 대동단결 그 집에 줄을 서 있고 또 그 메뉴를 먹고 있으니까 찾지 못할 리는 없다. 그런데 너무 덥고 밥 먹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먹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울쥐는 더운 곳에서 밥 먹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서울쥐스러움 때문에 내가 그냥 배려하는 편이다.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 배려와 정이 넘친다. 앤티크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차이나타운에서 벗어나 도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오차드로드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명품 쇼핑의 메카인데 우리는 아이스크림 아저씨의 메카라고 부른다. 싱가포르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특별한 맛은 없는데 또 자꾸 생각나는 맛성의 간식이라서 농담이 아니라 이거 하나 먹으려고 오차드로드에 놀러오곤 한다. 이 근처 쇼핑몰에서 얼마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전망대도 있는데 높은 곳은 명예나 권력욕과 관련이 있다는 말에 의하면 둘 다 욕심 없는지 서울쥐나 나나 둘 다 아이스크림만 맛있게 먹었다. 어쩐지 빵이 쫀쫀하고 아이스크림은 부드러운 것이 이걸로 학교 앞에서 장사하면 건물주가 될 것 같아. 이번에 이용한 대중교통은 버스. 싱가포르는 특히 버스 타는 재미가 있다. 2층 버스를 타고 가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저렴하게 시티 투어를 할 수 있다. 많이 걸어서 특히 힘든 날은 내리기가 싫다. 하버프론트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센토사 섬으로 들어갔다. 아빠 머라이언이 있던 곳이었는데 공사한 뒤에 머라이언 뼈다귀만 남은 것 같은 공원이 되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루지를 타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 여행 오신다면 둘 다 타길 바라고 이미 탄 적이 있다면 그냥 바다 구경이나 할 겸 들리면 좋다. 유원지에 놀러 온 것 같고 좋기는 한데 어쩐지 을왕리 느낌이 드는 것을 보니 여기도 점점 낡고 있나 보다. 윙즈 오브 타임 어쩌고 하는 공연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물을 쏘아 올려 스크린을 만든 뒤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여행 온 관광객이라면 가볼만 할 것 같다. 루지도 재밌는데 저 곤돌라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못하겠고 수영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실론 소비치는 공업단지에서 헤엄치는 기분이 들어 놀기 망설여진다. 그래도 안 들리면 아쉬운 곳이라 서울쥐와 나는 가볍게 둘러본 뒤 자리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소리나 들으며 습식 사우나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즐겼다. 사우나를 마쳤으면 원기를 충전해줘야 인지상정. 싱가포르의 필수 맛집 중에 하나인 송파 바쿠테에 왔다. 한때 서울시 송파구 바쿠테시라는 농담이 돌았었는데 아재 개그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갈비탕 같은 음식이 나온다. 각종 약재랑 푹 끓여 만든 것이라 실제로 보신으로 많이 먹는다. 라지 사이즈가 가성비가 더 좋기 때문에 큰 걸로 2개 시켰는데 국물을 무제한으로 주는 이유가 있었다. 다른 테이블은 2사람이서 큰 거 하나 시켜서 나눠 먹고 있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지만 한 사람당 한 그릇 한 뚝배기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인수별로 시키는 것이 좋다. 다진 마늘은 꼭 따로 달라고 해야 주니까 주문하고 고추와 함께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얼큰함이 위장 바닥부터 느껴지는 것이 아주 좋다. 그렇게 바쿠테를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은 카레와 국수로 하루를 열었다. 3일째인가? 역시 서울쥐다. 서울쥐는 해외만 오면 카레를 1년치를 먹고 간다. 먹고 싶은 음식이 없거나 낯선 메뉴들만 보이면 그냥 카레를 시킨다. 카레는 실패할 확률이 적으니까. 대신 나는 이것저것 시켜본다. 국수 위에 올라간 새우가 알차 보여서 시켰는데 국물이 제대로였다. 이 국물 한술 떠먹고 서울쥐도 내일 자기가 이거 시켜 먹겠다고 했다가 말았다. 대신 내가 또 시켜 먹었지만 어쨌든 계란면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히고 육수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맛인데 여기 고추 썰어둔 거 넣어서 섞는 순간 소주 나발로 불고 싶은 얼큰함이 솟아오른다. 이 말의 의미는 아침밥으로 먹기에는 속쓰리다는 소리다. 속쓰림을 달래기 위해서 카야 토스트를 먹으려고 했는데 식빵이 아닌 번에 나오는 걸로 골랐으니까 카야 번을 먹었다. 세트로 시켜서 진한 커피인지 때따릭인지 기억이 안 나는 음료가 나온다. 맛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고 번은 따뜻하게 구워 가운데 버터를 끼우고 카야잼을 발랐으니 당연히 맛있다. 요즘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도 카야잼을 팔고 있으니까 맛이 궁금하면 사다가 빵을 구워서 버터랑 드셔보시길. 중요한 것은 버터가 동맥경화 올 것 같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단 것이다. 여기에 계란 반숙에 간장을 섞어 따로 먹기도 하고 빵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니 속이 겔포스 먹은 것처럼 가라앉아 편안해졌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점심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기 위해 쇼핑몰을 돌다가 우체국 기념품 판매샵을 발견했다. 가방부터 마그넷, 엽서, 우표 등등 여러 가지를 팔고 있었는데 기념품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사기로 했다. 실제 우체국이라서 바로 앞에서는 짐과 엽서를 붙일 수 있는 우체국 서비스 공간이 있었는데 여행지에서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지만 언제나 귀찮아서 안 한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맨날 명동이나 홍대를 가는 것을 보면서 저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갖길 바라며 부기스 정션으로 갔다. 싱가포르의 명동이라고 생각하면 딱이다. 이곳에서 걸어가면 술탄 모스크가 나오는데 근처 아랍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샵과 식당이 있어서 재미있는 관광지이다. 또 예쁜 그래피티와 구경할 것이 많은 예술가들의 거리 하지레인도 같이 구경해야 하는데 봄에는 특히 종교 축제로 인해서 더욱 붐비는 곳이니 구경 갈만하다. 물론 부기스 스트리트도 빼놓을 수 없다. 관광객에 의한 관광객을 위한 곳으로 각종 잡동사니를 팔고 있는데 반대편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 가성비가 좋으니 숙소에서 먹을 망고를 여기서 사가는 것도 괜찮다. 오는 길에는 제대로 야시장을 구경했다. 코끝을 자극하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았는데 이미 간식을 많이 사서 그냥 가려던 우리를 기어이 잡아버린 메뉴가 있다. 바로 케밥이다. 와, 고기 냄새 작살난다. 전문가의 솜씨로 빠르게 말아낸 케밥을 먹어보았는데 처음 맛보는 야시장표 케밥은 생각보다 향신료가 진하지 않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고소한 닭고기와 크리미한 소스에 싱싱한 채소가 옹골차게 들어있어. 놀랍게도 서울쥐가 이번 여행 중에 있어서 손에 꼽히게 마음에 들어한지라 남녀노소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또 어디로 가볼까? 남양이 아니다. 난양다오다. 싱가포르에 있는 말레이시아 음식점인데 에그타르트가 맛있어 보여서 들어갔다. 보통은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밥을 먹고 왔으므로 그냥 디저트만 시켰다. 추천 메뉴로 적혀있던 커피였는데 우유와 커피가 그라데이션으로 담겨 있었고 맛은 특별하진 않았다. 진한 커피 맛, 그래서 카페인도 진한 맛. 대신 에그타르트가 맛있었는데 표면에 바삭하게 구워진 계란과 타르트의 밀가루 반죽의 콜라보레이션부터가 합격. 안을 갈라보면 부드럽게 가득 채워져 있는 계란이 보이는데 더 시켜 먹을 걸 후회된다. 하지만 메인으로 시킨 챈돌 때문에 욕심을 내리눌렀다. 챈돌은 말레이시아 디저트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커다란 때 모양 이것은 일종의 국수다. 국수를 얼음과 팥과 먹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찰떡처럼 어울리는 디저트니까 동남아 여행을 간다면 먹어보자. 아, 이 집 챈돌 잘하네. 그렇게 우리는 카페인과 당분을 채워넣고 다시 관광을 시작했다. 운치 있게 한잔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보트키와 클라키로 가보자.
둘은 이어 있는데 만약 싱가포르까지 가기 멀다면 날씨가 풀렸을 때 김포라베니체에 가도 좋다. 정말 딱 여기 느낌이 난다. 배를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 보트를 탄다면 지붕 있는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야 한다. 안 그러면 밖이 안 보인다. 또 여기 온 김에 인증샷을 찍으러 가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올드힐 스트리트 경찰서. 관광할 곳이 없어서 경찰서에 가냐고 묻는다면 관광할 곳이 별로 없어서 경찰서에 간다고 대답하겠다. 1934년에 지어진 건물로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니 가보자. 특히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로 칠해진 창틀이 인상적이라 SNS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가볍게 사진을 찍기에 좋은 곳이지만 지나치게 따가운 태양 아래 습식 사우나실에서 걸어가는 기분이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도록 하자. 사실 클라키를 제대로 즐기려면 밤에 와야 하는데 서울쥐와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 조용한 강변을 걸어보았다. 꿀팁을 주자면 여자친구들끼리 여행 오는데 수요일이 끼어 있다면 클라키 밤마시를 계획해 볼 것. 수요일은 레이디스 나잇이라서 여성은 클럽 무료 입장인 곳이 많은데 대신 여권이 필요하다. 나도 지금 처음 알아서 다음에 가봐야겠다 싶다. 아직까지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클라키 근처에 있는 송파 바쿠테 본점에서 밥을 먹고 가는 것도 좋다. 우리는 바쿠테는 먹지 않고 사테를 먹으러 이동했다.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호커센터 옆으로 해가 지면 차선을 막고 야시장이 열린다. 꼭 뭔가를 먹으러 가지 않더라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코스에 넣기를 강력 추천한다. 사태거리뿐만이 아니라 호커센터도 구경거리이다. 싱가포르의 다양한 음식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에어컨은 없지만 지붕으로 태양빛을 가려주고 천장에 거대한 팬이 돌아가고 있어서 많이 덥지는 않다. 물론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이라면 많이 더울 수도 있다. 그리고 호커센터 밖으로 나가면 한쪽 길에 사태거리가 보인다. 우리는 아직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테이블이 깔리고 본격적인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다. 정말 사람이 많아서 싱가포르 주민들이 다 끄다모인 것 같은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가게는 7번과 8번인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근처에 가면 싱가포르에서 잘 보이지 않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두 모여 있으며 직원분들도 한국말을 곧잘하셔서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 어리둥절해진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현지인들이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생생정보통에 나왔어요. 전현무 친구라고 말한다는 것인데 방송에 나왔던 곳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다들 자기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호객하니 이 또한 신기하다. 우리는 한국인답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간다는 7번 가게로 갔는데 8번과 같은 가게인 것 같았다. 숯불에 엄청난 양의 고기가 한꺼번에 구워지고 있는데 저 정도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팔린다고 생각하니 싱가포르의 재벌 중에 손에 꼽히는 사장님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 싶다. 끈적한 공기, 더위를 머금은 바람, 짙은 숯불 연기에 섞인 고소한 사태. 냄새는 절로 침이 고여 턱이 뻐근해지기까지 하는데 우리도 자리를 잡고 먹어보기로 했다. 주문을 하면 진동배를 받고 기다리면 곧 음식을 받을 수 있다. 정말 한 세트 가득이다. 이렇게 다 해서 28 싱가포르 달러로 원화로 약 28,363원 정도 하니까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에 먹어보자. 술을 못한다면 근처 세븐일레븐에서 사이다를 사다 마셔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맛이 엄청나지는 않다는 것이다. 새우는 새우를 숯불에 구운 맛이고 사태고기는 양념이 너무 많이 발려져 있어서 달기 때문에 안주 삼아서 먹고 식사는 다른 곳에서 하길 추천한다. 아니면 새우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추천한다. 새우 구이는 특별한 맛은 아닌데 새우 맛이라서 맛있다. 사이즈도 크고 씹는 맛도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새우를 좋아하니까. 사태거리에서 가볍게 간식으로 배를 채운 다음 갈까 말까 망설였던 마리나원으로 향했다. 용적률이 1300%이지만 실내 정원과 인공 폭포가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도시 정글이다. GS와 현대건설이 같이 지은 건물이라서 없는 국뽕을 끌어모아 가봤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미래가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쾌적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살고 아닌 사람들은 미세먼지 맡으면서 매드맥스를 찍고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지구를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뻐렁치면서 앞으로 환경보호를 실생활에 녹여야겠다 싶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가. 마리나원에서 조금 걸으면 마리나베이에 도착할 수 있다. 사태거리에서 이 코스로 진행하면 딱 레이저쇼를 볼 수 있지만 자리를 빨리 잡지 않으면 사람들 뒤통수만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레이저쇼가 시작되기 전 만 건너편으로 높이 올라선 건물들을 구경하는데 오늘 저녁도 빛내주실 직장인분들 화이팅을 마음속으로 외치자 레이저 분수쇼가 시작되었다.
이 분수쇼로 말씀드리자면 음악과 레이저가 함께하는 무료 공연이지만 처음이라면 볼만하고 두 번째부터는 볼까 말까 고민되며 싱가포르에 3번 이상 방문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끼게 되는 그런 공연이다. 4번째 방문하는 우리는 그래서 유명한 슈퍼트리쇼도 제꼈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곳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옛날 느낌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제 진짜 싱가포르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우리는 공항에서의 시간도 야무지게 쓰기 위해 일찌감치 도착했다. 창의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뛰어넘어 발전해버려 약간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지만 진짜 잘 지어놓기는 한 국제공항으로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어 별거 없겠지 생각하고 갔다가 구경하는 사이 시간 순삭되기 좋은 곳이다. 먼저 짐을 맡기고 쇼핑몰로 이동했는데 터미널 간에 이동하는 모노레일을 타도 재밌지만 그냥 걸어갔다. 어떤 모노레일을 타면 실내 폭포를 가로질러 구경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니 우선 넘기자. 쇼핑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실내 폭포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런 폭포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큰 것 같은데 위에서 봐도 멋있고 밑에서 봐도 신기하니까 층마다 가서 구경해보길. 열대우림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폭포 주변에 한참 앉아있고 싶지만 그럼 높은 자외선의 통구이가 될 것 같아 밥을 먹으러 이동했다. 다양한 식당이 있지만 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푸드코트로 가자. 가는 길에도 다양한 브랜드와 소품, 폭포도 구경하면서 이동했는데 사실 배가 너무 고파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동남아 여행을 하면 푸드리퍼블릭이 나를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는데 서울쥐는 말레이시아 음식인 나시르막을 골랐고 나는 어제의 사태거리를 잊지 못해 마지막으로 다시 사태밥을 선택했다. 그것도 모자른 것 같아 국수까지 시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남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우리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으며 푸드리퍼블릭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농담이 아니라 사태거리보다 더 맛있는 사태와 탱탱한 어묵이 맛집 인정이었던 국수와 반찬 하나하나 백반 맛집이었던 나시르막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배부르게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져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헛개비로 발견한 사람처럼 식사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아직 남은 돈을 털어 써야지. 면세점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쇼핑 찬스가 발동된다. 이제는 한국 인터넷 쇼핑에서도 시킬 수 있는 커피계의 에르메스라는 바샤 커피. 청담인가 어디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 잔에 얼마에 팔지가 궁금해진다. 직접 들어가서 취향에 따라 원두 냄새를 맡아보고 살 수 있는데 비싸다. 하지만 패키지도 이쁘고 브랜드 네임도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다. 하지만 가격대가 있으니 중요한 사람에게만 선물하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싱가포르 여행 다녀온 사람이 나에게 바샤 커피를 준다면 그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니 고마운 마음을 가지자. 빵도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따로 사 먹지는 않았으며 대신 남은 돈을 찰스 앤 키스에서 나를 위한 선물을 사는데 털어버리는 것으로 면세점 구경을 마쳤다. 자,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떠나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여행을 즐기니 사랑이 샘솟는다. 또 다른 여행으로 설레이는 가운데 서울쥐가 비행기에서 미친 듯이 멀미를 하여 도착부터 어쩐지 지치는 쿠알라룸푸르였다. 나는 살아생전 쿠알라룸푸르를 여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고 처음 이 나라를 여행했을 때도 2번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이 4번째인가 그렇다. 마찬가지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는데 쿠알라룸푸르는 공항에서 시내까지가 멀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래 이동해야 한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버스인데 나름 괜찮지만 호텔 앞까지는 내려주지 않아서 다시 택시를 타야 하므로 패스하고 열차도 있기는 하지만 2명이서 이동한다면 가성비가 좋지 않아 역시 택시가 가장 좋다. 우리를 반겨주듯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행히 도착했을 때는 비가 그쳐서 비를 맞지 않고 호텔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서울쥐는 날씨 요정이다. 거의 날씨 요정을 넘어서서 가뭄의 신이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내내 날씨가 좋았는데 우리가 떠나온 날부터 비가 내린다고 했다. 어쨌든 첫째 날은 가볍게 보내고 다음날 푸짐한 호텔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음식을 입에 맞아 할 것이다. 매콤한 산발 소스도 있어서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듯 곁들일 수 있는지라 항상 조식을 야식처럼 배 터져라 먹는 편이다. 역시 밖으로 나가니 가뭄의 신인 서울쥐와 함께인 것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특히 이 나라는 길거리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열대나무처럼 울창하여 특색이 있는데 그래서 현지인들도 노잼 도시라고 하지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서 힐링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남들 다 일할 때 놀기 때문에 힐링되는 것이겠지만 첫 일정은 수리아 KLCC 쇼핑몰이다. 쿠알라룸푸르 하면 대표 명소로 뜨는 화려한 쌍둥이 빌딩 거기 맞다. 들어가면 온갖 명품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바샤커피다. 싱가포르와 같이 고급스럽고 화려한 인테리어도 꾸며져 있었으며 선물로 사갈 수 있는 커피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커피에 빵을 먹기에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 다시 백스텝으로 나와 맥도날드에서 먹기로 했다. 빵만 먹으면 안 된다. 빵에 고기가 끼어 있어야 한다. 현지 물가에 비해서 맥도날드는 비싼 편이다. 한국과 가격이 크게 차이는 없다. 근데 한국에 안 파는 메뉴가 있으니 도전해보면 재밌다. 모험을 추구하지 않는 서울쥐는 역시 빅맥을 시켰는데 나는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타이비쥐. 케밥도 아닌 것이 두툼한 또띠아를 햄버거처럼 말아주는 메뉴를 시켜봤는데 의외로 맛있어서 2번 먹고 싶었다. 그리고 양도 엄청 많다. 맛은 햄버거에 빵을 납작한 밀가루 빵으로 바꾼 맛이라서 새로움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맥도날드를 들어오며 기대했던 익숙한 맛에 남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추가로 시킨 파이도 달달한 것이 맛있었고 빅맥은 빅맥 맛이고 식사를 마치고 쇼핑을 시작했다. 수리아 몰에는 마크 앤 스펜서가 있는데 여기 사탕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념품으로 사왔다. 이 브랜드는 영국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외로 과자가 맛있으니까 도전해보길 바란다. 물론 맛이 없는 건 아닌데 2번 사 먹기 싫은 과자도 있으니까 복불복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 내가 사려던 사탕은 이것으로 맛있는데 다시 먹으니까 생각보다 흔한 맛이라서 사와서 아직까지 다 안 먹고 남아있다. 의외로 맛있었던 과자는 이것이다. 초콜릿에 오렌지 맛이 섞인 것을 좋아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디저트다. 종종 엄청나게 세일하는 과자들도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한다. 이것들이 양심을 어디다가 말아드셨는지 한 달도 안 남은 걸 세일해서 팔기도 한다. 그걸 모르고 잔뜩 샀다가 버리기 아까워서 쿠키만 미친 듯이 먹다 왔다. 이 외에도 옷도 팔고 있지만 여비가 풍족하지는 않으니 참기로 했다. 옷은 충분히 있어도 또 사고 싶고 사고 나도 입을 것이 없어서 참으로 신기한 물건인 듯 싶다. 대신 우리가 산 것은 망고. 동남아 여행을 다니며 깨달은 것은 망고에도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소리다. 다양한 종에 각각 다른 이름이 붙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동마이나 피닉스 등등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읽고 기억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우니 나의 말을 듣고 어디 가서 망고 이름 아는 척하지 않길 바란다. 망고를 고르면 무게를 달아서 가격표를 붙여준다. 우리네 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한국 마트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식자재가 있으니 시간을 내어 구경해보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먹거리가 있다면 바로 이 콩 음료수이다. 두유이긴 한데 콩물에 가까워서 콩음료라고 하자.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방콕, 베트남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던 것 같다. 무튼 여행하다 보면 단백질도 보충해야 하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그냥 간식으로 먹자. 왜냐하면 동남아 여행을 장기로만 하면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얼굴에 기미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뭔가 영양소 있는 것을 내가 잘못 챙겨 먹는 듯하다. 숙소에서 잠깐 쉬다가 쿠알라룸푸르에 새롭게 오픈했다는 대형 쇼핑몰에 가봤다. 항상 목적지보다 가는 길이 더 재밌다. 가장 번화한 부킷 빈탕도 구경하면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식당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치고 한국에는 없는 브랜드나 식당들이 눈에 들어오면 호기심이 차오른다. 그 호기심을 따라 구글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찾아갔는데 길을 잘못 든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제대로 가는 것이 맞아서 어쨌든 도착한 TRX 쇼핑몰이다. 여기에 특이점은 공중 정원이 크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조경을 정말 잘해두었으니 너무 더운 시간 말고 약간 해지고 가보면 좋다.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데 오픈 초반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다녀야 될 정도라고 들었다. 하지만 오픈빨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니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덕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편안하게 쐴 수 있었다. 진짜 쇼핑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쿠알라룸푸르 좋아할 것 같다.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명품샵이 크게 들어와 있어서 눈이 돌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눈이 돌아간 김에 연예인 구경도 해보자.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면 연예인이 올 가능성이 크다. 나도 나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잘생긴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내가 알아낼 수가 없어서 속이 상했다. 경비원분께 여쭤봤는데 소통이 잘못돼서 연예인을 부른 브랜드 이름만 들었다.
또 하나 꿀팁은 이 쇼핑몰 안에 있는 환전소 환율 괜찮다. 돈이 필요하면 여기서 바꿔도 오케이. 우리는 이까지 온 김에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다. 푸드코트가 정말 커다랗게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먼저 헤이티에서 음료수를 한 잔 시켰다.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어쩐지 디저트 30몇과 닮아서 어디가 먼저 시작됐는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잠시 앉아서 기다리니 시킨 음료수가 나왔다. 서울쥐는 음료수를 참 좋아하는데 세상의 모든 음료수를 마셔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좋아해서 그럴 거면 카페를 하면 어떨까 싶으면서도 컵홀더에 그려진 그림이 귀여우니 말을 말고 홀더나 챙기기로 했다. 푸드코트에서는 마음에 드는 음식을 시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진동배를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어서 눈치껏 음식을 받아오면 된다. 이건 내가 시킨 볶음면이다. 짭조름한 소스에 새우가 올라가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소스까지 추가로 나와서 섞어 먹을 수 있는데 면의 고소한 맛까지 내 취향 저격이었다. 언제 먹어도 미고랭은 성공적이다. 내가 볶음면을 먹었다면 서울쥐는 볶음밥을 시켰다. 볶음밥은 익숙한 맛이었다. 완전 볶음밥은 아니면서도 한국의 김치볶음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다. 그리고 서울쥐의 볶음면에 대한 평가는 약간 다른 짜파게티라고 했다. 이렇게 쇼핑몰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야시장인 잘라달로로 향했다. 밤이 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었고 시끄러운 소음과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를 맛있는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다. 그 중에 있어서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이 가게. 이름은 모르고 파는 음식은 밀가루 안에 고기를 넣어 구워주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엄청 줄을 서 있어서 먹고 싶었지만 배도 부르고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포기했다. 두 번째 포인트. 중요 관광지인 잘라달로. 이날은 평일에 갔는데도 사람이 많았다. 여긴 주말 평일 둘 다 와봤는데 주말에는 너무 인파가 심해서 기가 빨려올 자신이 없어서 평일에 구경만 하기로 했다. 자리 잡고 앉아서 해산물 요리에 맥주 한잔 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가격도 괜찮아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해외여행에서 음식 먹고 요단강 건널 뻔한 경험이 있는 서울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만 하는 것으로 항상 만족한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하고 있었던 과거의 나였기 때문에 나도 길거리 음식은 대단히 주의하는 편이다.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제 쿠알라룸푸르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현지인도 노잼이라는 도시에서 우리는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현지인들이 쿠알라룸푸르를 여행하는 한국인을 봤을 때 솔직한 속마음은 어떨까? 택시를 탔을 때 일이다.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을 본 기사님은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무르냐고 물었다. 한 일주일 남짓 머무를 거라고 말하자 기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기 하루면 볼 거 다 봐요. 다른 데 가요. 실제로 쿠알라룸푸르는 관광할 거리가 많은 곳은 아닌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이방인이 될 수 있어 애정하는 도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광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와서 바투 동굴 앞에서 인증샷 안 찍어간다면 그것은 안고 빠진 찐빵을 먹는 것이요. 치킨을 시켜놓고 치킨무는 뜯지 않는 것이다. 한가롭게 염소가 풀을 뜯어먹는 가운데 바투 동굴에 도착했다. 이곳에 오는 방법은 택시와 열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택시비가 저렴하니 편안하게 오고 싶다면 그랩을 이용하면 되고 열차도 느낌 있으니 느낌 있는 여행을 원한다면 열차를 타보자. 추천하는 코스는 갈 때 올 때 하나씩 나눠 타는 것이다. 도착하면 수많은 비둘기와 수많은 원숭이를 만날 수 있는데 음식을 갖고 갔다가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예전에 식빵을 먹이로 주려고 들고 갔다가 원숭이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실컷 먹은 적이 있다. 또 하나 추억을 꺼내보자면 여기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계단 예전에는 그냥 시멘트였다. 보수 공사를 하면서 색칠했는데 그때 필요한 벽돌을 위층까지 옮기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바로 관광객이다. 관광객들 양손에 벽돌을 쥐어주는 것. 이건 카더라 뉴스가 아니다. 내가 직접 양손에 들고 운반한 적이 있어서 아는 것이다. 어쨌든 바투 동굴에 온 김에 이곳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썰에 따르면 한 여신에게는 두 아들 신이 있었다고 한다. 엄마 신이 두 아들 중 누구에게 권력을 물려줄지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 세 바퀴를 돌고 오거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한 아들은 이 세상을 세 바퀴 돌기 위해 떠났다. 하지만 세상을 세 바퀴 돌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 사이 다른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띵가띵가 하는데 이런 아들을 보고 엄마 신은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서 뭐 하냐고 타박한다. 그러자 말발에 신이 내린 아들 신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라며 엄마 주위를 세 바퀴 돈다. 이에 감동한 엄마는 자신의 주변을 세 바퀴 돈 아들에게 권력을 건네준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세상을 돌러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게임 오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아들씨는 바투 동굴에 들어가 연락이 두절된다. 그제야 깨달음을 얻은 엄마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아들은 엄마를 만나주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정사정하여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 올라가면 다양한 신들의 석상을 볼 수 있으며 기암괴석 사이로 보이는 하늘의 경치가 멋지니 꼭 올라가 보길 바란다. 계단수만큼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인과 업을 푸는 의미도 있다고 하니 죄가 많은 자들이여 바투 동굴로 커문하길 바란다. 돌아가는 길은 열차를 이용했다. 영무원에게 도착역을 말하면 영수증 같은 종이를 주고 그 종이에 찍혀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들어갈 수 있다. 열차 시간은 자주 배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착한 것 같다면 서둘러 타야 한다. 오랜만에 열차를 타니까 즐겁다. 어째서 한국 지하철은 타기가 싫은 것일까? 우리는 쿠알라룸푸르의 쿠알라룸푸르역에서 내려 관광지를 돌아보기로 했다. 관광지가 별로 없는 도시라지만 그래도 관광할 곳들이 있다. 밖으로 나가서 걷다 보면 철도청으로 보이는 멋진 건물과 건축미가 아름다운 뭔지 모를 건물이 눈을 사로잡는다. 계속해서 쭉쭉 걸어가다 보면 국립모스크에 닿을 수 있는데 이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서 더위를 좀 먹어버렸다. 들어가기에 앞서 국립모스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보자. 우선 만세와 두 손을 합장하는 자세는 해선 안 된다. 대신 한 손을 가슴에 붙이거나 양손 등을 보이는 자세는 해도 된다. 서울쥐와 나는 이번이 쿠알라룸푸르 4번째인가. 그런데 국립 모스크는 처음이다. 모스크는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잘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개방된 멋진 곳이니 꼭 가보기로 하자. 특히 SNS에서 자주 보이던 보라색 망토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기도 하니까. 하지만 시간을 맞춰가야 한다. 요일별로 방문 가능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늘막을 만들어줬는데도 밖에서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더웠다.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시원하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봤지만 터져나오는 곁땀을 바라보고 있자니 부질없게 느껴져서 그만두기로 했다. 드디어 보라색 망토를 입을 수 있는 입장 시간이 되었다. 프론트에 줄을 서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지만 다들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우왕좌왕거린다. 하지만 안내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도와줘서 금방 들어갈 수 있었고 예전부터 궁금했던 국립모스크의 내부를 드디어 구경할 수 있었다. 전체를 한 바퀴 도는 루트. 물론 못 들어가는 공간도 있으니 주의하자. 안쪽은 통로도 생각보다 시원했다. 조금 걸으니 파란 타일에 물을 받아놓은 공간이 보였는데 바로 여기가 첫 번째 인증샷 장소다.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예뻤다. 나를 잘 맞춰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이 도시에 관광객들이 잘 없어서 그런지 사람도 적어서 더 좋았다. 서울쥐와 나는 미리 알아본 자세를 잡으며 인증샷을 남겨보았다. 기도하는 장소도 구경해 볼 수 있었는데 붉은 선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둬서 아주 쾌적했는데 공간이 넓고 창문의 무늬와 색감이 아름다워서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수많은 기둥이 늘어진 공간. 여긴 남자 휴게실이라고 적혀 있었나 무튼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애매해서 서울쥐한테만 들어가 보라고 시키고 나는 경계선 앞에서 결계에 가로막힌 사람처럼 인증샷을 찍고 나왔다. 생각보다 짧게 구경해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시간이 된다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의해보기 좋은 곳이었다. 발바닥이 뜨거우니 빠르게 이동해서 시티 갤러리 옆에 있는 마르데카 광장으로 향했다. 우리네 광화문에 온 것처럼 넓고 경건한 마음이 드는 장소인데 뙤약볕에 오래 머무르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오거나 너무 오래 머무르진 말기로 하자. 실내를 찾아 근처 섬유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입장료가 저렴하니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방문해보면 좋을 듯하다. 박물관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비디오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 사진 몇 장을 남기고 왔는데 이게 진짜 끝이긴 하다. 여기서 좀 더 걸어가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 예전에 구정물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 이쯤 되니 너무 목이 말라 구정물이라도 마실 지경이라서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한잔하는 것으로 저녁밥을 먹으러 이동했다. 자꾸 해외여행 와서 푸드코트만 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길. 나는 푸드코트를 좋아한다. 가성비 좋고 쾌적하고 시원하고. 무튼 이번 메뉴는 페퍼런치다. 이전 싱가포르의 여행기에서 말했었지만 밥에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를 소금과 후추, 콘샐러드와 볶음맛 딱 그 맛이다. 이쯤 되니 한식이 그리워져서 시킨 라볶이. 예전에 치밥이 돌 때 한식집이 다 치밥만 팔아서 우울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먹는 것 같은 메뉴들도 많다. 오랜만에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니 나의 생명 에센스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맛은 김밥 천국에서 먹는 라볶이 맛. 자, 매운 걸 먹었으니 달달한 것을 먹어주자.
원래 인생은 단짠단짠 아니면 짠단짠단이다. 티얼라이브라는 브랜드로 이번에 처음 마셔본다. 보라색의 미래 지향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가게였는데 나는 푸딩이 들어간 음료수를 시켰고 서울쥐는 뭘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니 넘어가도록 하자. 내가 시킨 것은 맛있었다. 푸딩을 빨대로 빨아먹는 기분이었다. 넘어가서 아직까지도 궁금한 것이 있다. 쿠알라룸푸르에는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어떠한 쇼핑몰이 있는데 도대체 숭게이 왕이라고 읽어야 하는지 숭에이 왕이라고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처음 이곳을 알게 된 것은 피퍼라는 슬리퍼 매장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피퍼는 고무로 된 쫄이나 샌들을 만들어 파는 브랜드로 말레이시아에서 구입한다면 다이소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기념품으로도 추천할 만한 브랜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은 이유는 제우스라고 읽어야 할지 주스라고 읽어야 할지 모를 커피 체인점 때문이다. 어플로 구매하면 1+1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한 번만 사 먹을 예정이라서 그냥 2개 가격을 2개 가격 주고 사 먹기로 했다.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니 굴라 말라카와 스페니시 라떼를 추천하고 있어서 2개를 시켰고 다양한 빵과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도 있었지만 밥을 먹고 나온지라 커피만 마시기로 했다. 서울쥐와 시골쥐인 나는 둘 다 커피를 좋아하지만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답게 카페인을 마시면 심하게 심장이 설레이는 타입이라서 많이 마셔도 반잔 정도만 마시는 편인데 서울쥐는 도시 사람이라서 그런지 카페인을 마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항상 나의 커피까지 때려 먹어버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어쨌든 커피가 나왔다. 굴라 말라카는 좀 쓴맛이 돌았다. 하지만 많이 달기 때문에 쓴맛이 중화되었고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부드러웠는데 돌체라떼 느낌이라서 장 운동이 급격하게 좋아질지도 모르겠다는 식은땀이 살짝 돌았지만 괜찮았다. 스페니쉬 라떼는 처음에는 굴라 말라카보다 더 단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덜 달아지는 것 같은 마법 같은 커피로 진하고 내가 먹고 싶었던 달디달고 달디단 라떼였다. 둘 다 맛은 우리네 백다방과 비슷하지만 약간 고급스러워서 이디야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다. 좋은 것은 친환경적인 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빨대 사이즈만큼 환경 보호를 하고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가슴이 뻐렁쳤다. 이 뻐렁침은 자기 만족 덕분인 걸까 아니면 카페인 때문인 걸까? 장난감을 파는 쇼핑몰 어딘가에서 잠깐의 티타임을 가진 뒤 지하에 위치한 마트 구경을 하러 떠났다. 이곳에는 자이언트몰이 있는데 커피라든지 과자 같은 먹거리를 기념품으로 사가고자 한다면 여기가 저렴한 편이니 참고하시길. 들어가면 다양한 음식들이 펼쳐져 있는데 인테리어는 멋지지 않지만 현지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애정하는 곳이다. 바나나와 사과, 망고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과일과 채소도 있고 우리네 마트처럼 먹거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요리가 되는 숙소를 잡아서 다양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다. 그 중에 있어서 우선 추천하는 첫 번째는 라면인데 다양한 맛의 인스턴트 식품들이 저렴하니 기념품으로 사와서 나눠주기도 좋다. 두 번째는 마일로로 동남아 여행을 가면 유달리 많이 보이는 초코가루다. 세 번째는 아니고 코카콜라인데 집에 사올 기념품은 안 되지만 사이즈가 크고 한국보다 엄청 저렴해서 자꾸 사 먹게 된다. 진짜 세 번째는 커피인데 올드타운 화이트나 통갓이 들어간 것을 추천한다. 특히 통갓이 들어간 것은 남자에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 보약처럼 고아서 먹어보자. 네 번째는 다양한 차인데 한국에서 비싸게 팔고 있는 차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 무게도 가벼워서 내가 가장 추천하는 기념품이기도 하다. 평소 차를 사오면 서울쥐는 도통 마시질 않아서 이번에는 사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서울쥐가 꽂혀서 몇 개 사가기로 했다. 그냥 얼마 안 하니까 다 사도 될 텐데 서울쥐는 이런 고민을 좋아하는 것인지 선택을 못하는 것인지 한참을 고르다 우선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다섯 번째는 버릴스 초콜릿인데 이거 말레이시아 브랜드이다.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니 하나 사오는 것도 좋은데 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두리안 맛으로 사고 싶어지는 것은 왜일까? 마트를 구경하고 붓깃 빈탕으로 가는 길. 육교로 이동하는데 내려다보니 교통체증이 살짝 느껴졌다. 그래도 택시비가 저렴해서 주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곳인데 지상철인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예전에는 무료 버스가 다녔었는데 이제는 관광객들에게만 요금을 받아서 교통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튼 교통카드가 하나 있으면 버스도 모노레일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다. 그리고 쇼핑몰을 구경했다.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패턴의 다양한 옷은 물론이고 가방, 신발, 어머 이건 사야 해 싶은 것들도 보이지만 어디가 입고 다닐까 싶어서 마음을 내려놓았다. 이곳에서 만난 돈키호테. 보면 들어가게 되지만 항상 사오는 건 없는 곳.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당연히 메뉴는 일식이었고 특히 뷰티 제품이 저렴하게 판매 중이었는데 한국이었으면 구매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걸 끌고 다닐 자신이 없어서 내려놓았다. 일본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간 적이 있는데 자유여행은 가본 적이 없는지라 계획을 세워보게 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일본에 여행 가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인들이 바글바글하여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한국인들끼리 스미마셍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쩐지 가기가 망설여진다. 이번에는 간식이라도 하나 살까 싶었지만 역시나 내려놓고 밖으로 향했고 파빌리온으로 향했다. 원래 코치로 가려진 곳이 분수가 있던 곳인데 그 분수가 이곳의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다. 공사 중인 건지 지금은 노란 코치로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게 또 나름 귀여워서 괜찮았다. 내가 봤을 때 파빌리온 앞이 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정작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KLCC 수리아몰인 것 같다. 그래도 시내 중심부의 가장 고급 쇼핑몰답게 기념일을 맞이하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전기값이라도 보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푸드코트로 가서 만찬을 즐겼다. 꼬릿한 맛이 인상적인 카레와 면이 올곧은 짜파게티, 꼬불거리는 면이 들어간 라볶이와 나의 소울이 진동하던 비빔밥. 특히 한식은 2개 사니까 할인을 해줘서 정말 저렴하게 먹었는데 퀄리티가 본격적이라서 맘에 들었다. 카레는 언제나 실패가 없는데 여기에 돈가스까지 올라가 있으니 당연히 맛있었고 이 짜파게티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정말 짜파게티 맛이니 한국인에게는 호불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라볶이는 김밥 천국에서 먹는 맛. 해가 진 밤거리 부킷 빈탕은 더 핫플레이스가 된다. 길거리에서는 버스킹을 하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틈에서 코를 베어갈까봐 시골쥐인 나는 서울쥐의 등 뒤를 졸졸 따라갔다. 다음 날은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제 방콕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떨어져 있는 공항으로 도착했는데 새로 지은 곳인지 잘 꾸며져 있었다. 다양한 명품 샵들은 물론이고 가운데 정원이 꾸며져 있어서 싱가포르 공항의 미니미 버전처럼 느껴졌다. 한 바퀴 돌아보며 전경을 구경하는데 이제 또 언제 여기 오나 싶어서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러니까 부스트를 마시자. 목이 말라서 마셔봤는데 공항에서 파는 것 치고 많이 비싸지 않아서 만족스러웠다. 또 오자는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고 기내식으로 나온 식사는 정말 배가 고프지 않았으면 먹지 않았을 맛이지만 그래도 주는 것에 감사하며 배를 채웠다. 신기하게 밥도 스파게티도 맛은 없는데 모닝빵과 디저트로 나오는 빵은 맛있어서 쿠알라룸푸르의 마지막은 달달함으로 기억 속에 저장시키기로 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방콕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일본이다. 작년 기준 일본 도쿄가 총 탑승객 95만 1113명으로 1위이지만 바로 2위가 이번 여행지인 태국 방콕이다. 2023년에 총 54만 3,821명이 이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위력은 도착하자마자 공항의 활기참에서부터 강하게 체감되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도착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여행자들의 급식소라 불리는 피어 21이다. 일명 터미널 21로 저렴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푸드코트인데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니 쾌적한 장소에서 다양한 현지의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강력 추천한다. 여기서 삼시세끼 사 먹으면 초절정 저렴한 여행이 가능한데 저렴한 것 치고 맛도 상당하니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자들이여 웰컴이다. 밑으로 내려오니 드럭스토어가 보여서 잠깐 기념품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야돔이라는 것으로 콧구멍에 끼워 넣고 숨을 들이마시면 콧구녕을 뚫어주는 제품이다. 정작 사오면 잘 쓰게 되진 않는다. 두 번째는 호랑이 파스로 근육통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냥 한국 약국의 아무 파스가 더 좋은 것 같아 강추는 못하겠다. 세 번째는 달리 치약인데 그냥 치약이니 넘어가고 네 번째는 비비크림을 가루로 만든 것인데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서 언급했다가 한때 구매 대행으로 핫했던 제품이다. 다섯 번째는 쿨링 파우더인데 몸에 바르면 시원해진다고 하지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다만 여름철 끈적이는 촉감을 싫어한다면 온몸에 발라 오한이 드는 것을 느껴보자. 여섯 번째는 선실크인데 트리트먼트가 유명하지만 샴푸도 괜찮다. 가성비가 괜찮은데 문제는 한국 뷰티 제품들도 가성비가 좋아서 약간 망설여지게 되는 느낌. 밖으로 나오니 벌써 밤이 찾아왔다.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도시 방콕. 하지만 서울쥐와 나는 백화점 문 닫을 시간이면 숙소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 신데렐라처럼 서둘러 새로 생긴 쇼핑몰을 돌아보기로 했다. 여긴 엠스피어로 프롬퐁역에 위치해 있는데 특히 식당가가 멋지게 인테리어 되어 있어 시간이 나면 방문해보길 바란다. 하지만 터미널 21과는 다르게 가격대가 한국의 쇼핑몰에서 먹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김에 방콕 여행 가면 필수로 사오는 캐러멜 같은 사탕이 있는데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같이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방콕에 도착한 지 첫째 날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아침밥은 간단하게 무빙을 사 먹기로 했다. 무빙은 우리네 너비아니 맛이 나는 고깃꼬치인데 길거리에도 팔고 있고 쇼핑몰에도 팔고 있어서 마음대로 사다 먹으면 된다. 찰밥인 스티키 라이스와 함께 무빙을 받아서 음료수를 사기 위해 차트라뮤에 왔다. 방콕에서 엄청 자주 보이는 카페인데 최근 동남아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매장을 찾아볼 수 있으니 방콕까지 가서 먹기 힘든 분들은 국내 차트라뮤 매장에서 마셔보길 바란다. 망해서 문 닫는 지점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압구정 5대5와 기흥, 고양에 총 3지점이 있다. 거기서 먹어도 맛은 비슷한데 약간 싱거울지도. 가장 추천하는 맛은 황토색의 기본 차이티와 초록의 녹차 라떼. 맛은 혈당 쇼크 오는 밀크티 맛이라 당연히 맛있다. 컵이 예뻐서 항상 마시고 기념품으로 씻어오는 편인데 어디다가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무핀과 스티키 라이스는 너비아니와 맨살로 만든 주먹밥을 먹는 기분이다.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우리 엄마가 소풍 갈 때 사서 보낼 맛이다. 소풍 도시락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가 예전에 주먹밥 싸준다면서 높이 낮은 일회용 용기에 담아줘서 찌끈 눌려 그냥 볶음밥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났다. 무빙의 달짝지근한 소스의 맛이 찰밥과 잘 어울려서 한국에서도 생각나는 태국의 음식이다. 닭꼬치도 맛있는데 닭꼬치는 약간 퍽퍽하니 매운맛 소스가 있다면 매운맛으로 고르는 걸 추천한다. 닭꼬치는 간단하게 맥주 안주로도 먹기 괜찮아서 숙소에 들어갈 때 사가도 괜찮다. 밥을 먹고 나와서 본격적인 방콕 구경에 나섰다. 한 번도 방콕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자연이나 유적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방콕은 이꼴 쇼핑몰이다. 시내 중심부에 이케아 매장도 생겼다 해서 가봤는데 오직 방콕에서만 살 수 있는 이템들이 있어서 기념품으로 쓸어가는 중국인 큰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티셔츠는 태국말이 쓰여져 있어서 한 벌 사오고 싶었는데 이거 입고 다니면 태국 이케아에서 일하는 직원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내려놓았다. 그런데 다시 보니 이뻐서 다음에 가면 꼭 사와야겠다. 알록달록한 양말도 특색 있었지만 이건 너무 알록달록하여 차마 장바구니에 담지 않았고 대신 에코백이 괜찮아 보였는데 사오려다가 나중에 사기로 하고 우선 발걸음을 옮겼다. 어제 못다한 쇼핑몰 구경을 마저 했는데 정말 식품층을 너무 잘 지어놨다. 현실 감탄이 나온다. 여기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다채로워서 정말 눈이 즐거웠는데 정작 밥은 다른 쇼핑몰 푸드코트에 가서 먹었다. 미식의 도시인 만큼 음식은 뭘 시켜도 맛있는데 문제는 향신료가 있는 편이라 처음 음식을 먹을 때는 안전빵으로 가시길 바란다. 우리도 매번 안전빵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메뉴도 시도해보았는데 한쪽에 챈돌이 있길래 사 먹어보았다. 챈돌은 말레이시아 디저트인데 우리네 빙수에 짧은 국수를 섞어 먹는 음식이다. 얼음을 잘못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이제까지 도전하지 않았었는데 어차피 음료수에도 얼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먹자 해서 도전해봤다가 너무 맛있어서 몇 번이나 사 먹었다. 부드러운 코코넛 밀크에 달콤한 시럽이 느껴지고 밤앙금 같은 뭔가가 섞여 있는데 조합이 훌륭하다. 그리고 이 초록색이 면인데 무슨 맛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네모난 빵의 속을 선택해서 먹는 디저트로 나는 하얀 우유맛 속을 채워 먹길 좋아하지만 찐득찐득해서 먹고 나면 입과 손이 엉망진창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방콕은 먹으러 오는 여행이라서 편안하게 쉬면서 하루에 2만 보씩만 걸으며 먹는데 주력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팟타이나 파카파오무쌉처럼 현지식을 도전해보고 싶다면 저렴한 터미널 21을 다시 한번 추천하는데 고소하게 볶은 팟타이에 고춧가루랑 땅콩가루 팍팍 넣어 먹었던 생각하니까 침이 고여 방콕 항공권을 자동으로 찾아보게 되네. 어쨌든 방콕을 여행한다면 또 주말이 끼어 있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짜뚝짝 시장이다. 그 전에 먼저 환전부터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는 상황. 곳곳에 위치한 슈퍼리치가 가장 환율이 괜찮아서 여기서 총알을 채우듯 환전을 마쳤고 지하철을 타고 짜뚝짝 파크역으로 향했다. 지상철을 타면 모친역으로 가면 되는데 지하철이 더 저렴하니까 가까운 거 아무거나 타면 된다. 역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면 아무리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일지라도 어디가 짜뚜짝 공원으로 가는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기념품으로 사가기 좋은 동전 지갑이나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있지만 아직 여기는 입구에 불과하니 좀 더 들어가서 구경해보자. 한때 라탄 가방이 엄청 인기였는데 이번에 내가 재미있게 구경한 것은 그림이다.
나는 똥손이라서 잘 그린 그림을 보면 너무나 심장이 뻐렁친다. 이 외에 옷이나 가방과 같은 것들은 솔직히 좋은 퀄리티가 잘 없다. 가격은 저렴한데 이 돈을 주고 이건 안 산다는 것들도 많아서 막상 손이 가지 않는 것들도 많다. 물론 잘 고르면 득템할 수 있지만 좋은 건 또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도 여행 중에만 입을 코끼리 바지 같은 것은 하나 사면 좋긴 하지만 입는 순간 누가 봐도 나는 여행자요 패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심지어 가격도 오일장에서 파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한국 오일장이 더 퀄리티가 좋은 듯하여 지갑을 더 닫게 된다. 그러나 없는 것 없이 구경할 것 정말 많은 곳이라서 꼭 날 잡아서 와보길 바란다. 그 중에 이번에 발견한 신기한 공간은 짜뚝짝 쇼핑몰 위층에 위치한 조화를 파는 곳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 도착할 수 있다. 처음에 앞에 풀밖에 안 보여서 순간 다른 세계에 도착한 줄 알았다. 관광객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온 사방이 조화로 가득 차 있으니 분위기가 기묘하여 시간이 남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잠깐 와서 한 바퀴 둘러보면 어떨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 영상이 100만 영상이 되면 여기 한국 사람들 바글바글해서 인증샷만 찍고 간다고 사장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다. 마치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어딘가를 헤매인 기분으로 돌아와서 이번 여행지에서 발견한 디저트 맛집을 소개하려고 한다. 인터넷에 찾아보고 간 것은 아니고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데나 들어간 것인데 디저트가 상당히 고퀄리티라서 이번 방콕 여행에서 무려 3번이나 들렸다. 똑똑한 집인 것이다. 시안 파라곤 푸드코트층에 위치한 브릭이라는 곳으로 음료수는 특별하지 않고 망고 빙수가 맛있다. 개인적으로 애프터유보다 여기가 좋았다. 원래 드라이 아이스 쇼맨십도 보여주는데 그건 뒤에 또 갈 때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시옵소서. 어딘가 쫀쫀하고 달달한 얼음 위로 패션 후르츠가 올라가 있고 옆으로는 망고가 벽돌처럼 꽂혀 있는데 현지 물가 생각하면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망고도 많으면서 망고 하나 통으로 올려주지 않아 살짝 아쉽긴 하지만 맛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이동했다. 그렇다. 이번 방콕 영상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식일 것이지만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터이니 끝까지 굽어 살펴봐 주시옵소서. 터미널 21이 가성비 푸드코트라면 방대한 사이즈와 고퀄리티 푸드코트로는 센트럴 월드를 들 수 있다. 가격대는 좀 더 있지만 그 가격을 주는 맛을 하니까 만일 푸드코트 유목민이 계시다면 여기도 가보길 바란다. 서울쥐가 고른 것은 랭셉이었는데 야시장에서 먹지 않고 여기서 먹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나는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서도 나왔던 메뉴로 보이는 족발 덮밥으로 골랐는데 생마늘 옆에 쌓아져 있으니 필수로 담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김치처럼 먹기 위해 서울쥐가 쏨땀까지 사옴으로 우리의 한상이 차려졌다. 우선 랭셉은 안에 커다란 고기가 들어간 설렁탕 같지만 국물은 설렁탕이 아니라 낯선 새콤함이 느껴지는 요리인데 태국 음식을 좋아한다면 시원하다고 느낄 것이고 낯설다면 뭐 이런 새콤한 국물이 있냐며 당황할 수 있다. 식초의 그 어떠함과는 살짝 다르다. 내가 시킨 족발 덮밥은 이국적인 향신료가 섞인 족발에 밥을 같이 먹는 것인데 안타깝게 튀김 버전만 남아있어서 이걸로 골랐는데 개인적으로 삶은 거보다 튀긴 게 더 맛있어서 성공적이었다. 마지막 쏨땀은 과시량이 나면서도 액젓의 꼬릿함이 적절하게 믹스되어 우리네 물김치처럼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마트도 한 바퀴 돌아보며 또 쓸데없이 틴 케이스가 이뻐서 한국까지 돌아와서 아직도 다 먹지 못한 지나치게 달콤한 유기농 젤리를 사는 것으로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다음날 눈을 뜨니까 계속 밥을 먹다 보니 밥에 질린 우리들이라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한 끼를 먹으려다가 이 가격이면 그냥 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푸드코트로 향했다. 특히 방콕의 쇼핑몰 푸드코트는 지역 맛집이나 미슐랭 가게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고 싶은데 여기저기 다닐 시간이 없다면 정말 좋다. 그래서 시켜본 미슐랭 국수인데 국물이 분홍색이라서 신기하여 골라봤는데 맛도 신기하여 거의 다 남겨버렸다. 뭐라 형언할 길이 없는 맛이었다. 불량식품으로 요리를 해서 만들어낸 맛이랄까? 미슐랭 노무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투덜거리며 단짠단짠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또 챈돌과 빵을 시켰는데 아직 짠맛이 부족했던지 서울쥐가 나를 위해 자신의 짭조름한 엄지손가락을 담궈주셨다. 이것 참 고맙슈. 그리고 아마도 이름이 나이슈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쉬기로 했는데 이 브랜드는 찾아보니 중국 것으로 나왔고 대륙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큰 컵에 달콤한 과일 시럽과 짭조름하고 부드러운 크림의 맛을 느끼며 이러다 하나의 중국이 될 것 같아 중국어 공부를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다. 음료수 자체는 맛있었는데 어쩐지 대륙의 자본에 잠식되어가는 방콕을 보는 느낌이라 마음이 불편했다.
원래 방콕은 현지 카페 투어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젠 중국 브랜드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이다. 그 와중에 루이비통 카페도 보여서 가까이 가봤는데 예약은 이미 풀로 찬 데다. 나는 시골쥐라 어쩐지 명품 브랜드 앞에 작아져서 에라완 사원의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루이비통 카페에 가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슈퍼플렉스 유튜버가 되겠노라 소원을 빌며 또 다른 맛돌이를 찾아 또 센트럴 월드에 왔다. 한국에도 집집마다 비빔밥 맛이 다르듯 방콕도 집집마다 팟타이 맛이 다르기 때문에 먹어줘야 인지상정. 아삭하게 씹히는 숙주와 땅콩과 고춧가루의 풍미. 달짝지근한 소스가 계란과 같이 씹히니 여러가지 맛이 입안에서 춤추는 듯하여 아주 만족스럽게 긁어 먹었고 서울쥐가 시킨 볶음면은 라면 땅 가지고 장난쳐 둔 것 같은 맛이었는데 익지도 않아 과자 같은 라면을 좋아하는 서울쥐는 오히려 만족스럽게 먹어 사람의 입맛은 참 천차만별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풍수지리에 능한 사과 선생의 거처를 구경하기 위해 이동해 보았는데 탁 트인 인도 옆으로 작살나는 교통정체가 대비되는 경치라 역시 애플은 부동산 천재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짜잔! 이것이 아까 말했던 망고 빙수의 원래 비주얼이다.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 효과를 줘야 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까먹은 것인지 드라이 아이스가 떨어진 것인지 무튼 그러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산신령님이 하사해 주신 것 같은 망고 빙수로 나왔다. 내용물은 똑같은데 어째서 처음 먹은 것보다 망고 개수가 적은 것 같다고 느껴져서 세어보니 6개로 칼같이 정확하여 앞으로 타인을 의심하는 병 좀 고치자고 다짐했다. 특히 이곳은 빙수뿐만이 아니라 수플레 케이크도 환상인데 이거 맛있어서 또 왔다가 또 오게 된 것이다. 여기 수플레 장인이 있다. 한국에도 몇 군데 가봤었는데 빵안이 녹진하니 제대로라 여긴 진짜 또 가고 싶다. 달달한 것을 한도 초과로 먹고 나니 피곤함이 싹 가시고 에너지가 넘쳐 흘러 차이나 타운으로 구경 가기로 했다. 저녁 시간에는 차가 엄청 막혀서 택시를 잡아 타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그랩이라면 괜찮지만 쫄보인 서울쥐와 나는 걸어갈지언정 오토바이는 타지 않는 쥐쥐들이라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런데 택시가 막히니 당연히 버스도 막혀서 오질 않았고 다음에 가기로 마음을 접으며 발걸음을 옮기니 역시 머피의 법칙처럼 버스 기사님이 내 이야기를 듣다가 출발이라도 한 것처럼 도착하는 것을 봐서 이 스트레스를 빅시에서 쇼핑을 하며 풀기로 했다. 빅시는 대형마트로 관광객들이 온갖 먹을 기념품들을 사가는 곳으로 보면 된다. 물론 현지인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돗대기 시장처럼 사람이 너무 많으니 당연히 있기야 있을 것이다. 무튼 우선 사온 것 하나가 바로 이 라면. 신라면과 유명 식당 사장님이 콜라보레이션하여 만든 것인데 똠양꿍 맛이 난다고 해서 사왔다가 하나만 먹고 안 먹고 있다. 두 번째는 포키 빼빼로인데 이런 예상되는 맛 말고 똠양꿍 맛 같은 거 있으니까 도전해보길. 생각보다 괜찮다. 세 번째는 이름 모를 아저씨 캐릭터가 그려진 땅콩 과자인데 한국에는 바프가 있다면 방콕에는 이 아저씨가 있다. 근데 일반 볶음 땅콩 맛만 샀다. 네 번째는 쥐포인데 태국 기념품으로 벤또나 이 쥐포를 많이들 사온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도 들어오고 또 비슷한 거 팔아서 여기서 먹을 만큼만 사고 괜히 무겁게 안 사들고 와도 된다. 대신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 미니언즈 샴푸인지 바디워시였는데 사라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귀여운 패키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경해보길 추천한다. 사기에는 너무 짐이고 은근 비싸다. 대신 샤워용품이 필요하다면 사이즈가 작은 여행용 제품이 있으니 사볼만하다. 여러가지 종류별로 사보면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데 놀랄만큼 내용물이 적게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엄청 금방 써볼 수 있다. 겨터파크가 잘 터지시는 분들이라면 데오데란트도 사볼만한데 겨드랑이 땀구멍 막으면 인중 땀구멍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하여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사서 숙소로 돌아오기 위하여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아 취소 엔딩을 하면서 방콕 여행이 상편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하편에서는 국내 통신사 할인으로 현지 식당에서 할인 받아 먹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먹부림 기대해 주시길 부탁하며 시골쥐는 이만 물러납니다.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일지라도 방콕에서는 편의점 비타민 음료로 하루를 열어보자. 새콤한 맛이 모닝 위산을 역류시키는 가운데 서울쥐와 나는 특식을 먹자는 계획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룸피니 역으로 향했다. 룸피니 공원에 가면 왕 도마뱀도 볼 수 있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빠르게 식당으로 들어갔다. 한참 사람이 많을 때는 웨이팅도 해야 하는데 운이 좋은 것인지 손님이 줄어든 것인지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방콕 스타일 한국 식당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모든 손님들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는 밥과 콜라, 푸파퐁 커리와 수박 주스인 땡모반 그리고 모닝 글로리와 쏨땀을 시켰다. 밥은 찰밥과 일반 밥이 있는데 맛은 찰밥이 더 있으나
양은 일반이 더 많으니 위장 사이즈를 체크하여 선택하면 된다. 땡모바는 수박 국물에 수박 슬러시를 함께하는 맛으로 수박을 좋아한다면 한번 사 마셔보시길. 안타까운 점은 예전에는 리얼 수박 주스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쩐지 제품 느낌이 나는 건 나뿐인 걸까? 쏨땀은 젓갈이 좀 많이 들어간 듯 색깔이 짙었는데 먹었을 때 역하진 않아서 맛있게 흡입했다. 모닝글로리는 고추가 들어가서 칼칼한 것이 밥도둑이었다. 푸파 퐁커리에는 게살이 발라져 있어서 먹기 편한데 생각보다 맛이 부드러워서 나물 반찬이 사이드로 없으면 끝까지 먹기 느끼하다. 우리는 찰밥을 반으로 갈라서 커리랑 먹어보았는데 전에 먹었을 때 별로였는데 다시 먹으러 오니 맛있어서 안 오면 후회할 뻔했다고 느꼈다. 우리 입맛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굶고 와서 맛있는 걸까? 여기에 나물 반찬 곁들여서 먹으면 한국인들은 취향 타지 않고 좋아할 만한 맛집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곳은 국내 통신사 할인이 되는 곳이라서 SKT 매직 바코드를 준비하면 좋은데 원래 총 789바트로 29,500원가량이 나와야 하는데 747바트로 27,900원가량에 먹을 수 있었다. 방콕 식당 통신사 할인을 뚫은 영업 직원에게 박수를 보내며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목적지는 아이콘 시암. 참고로 룸피니 근처에서 아이콘 시암으로 가는 버스는 드럽게 오지 않으니 시간이 촉박한 여행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길 바란다. 여기서 꿀팁 하나. 만약 숙소에서 먹을 것을 아이콘 시암에서 사려고 한다면 밖으로 나와서 길 건너편의 마트에서 사길 바란다. 로터스 마트가 있는데 훨씬 저렴한 듯 싶다. 싱싱한 과일은 물론이고 여행지에서 입기 좋은 꽃무늬 난방도 훨씬 저렴해서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요즘 고급 과일이 되어버린 수박도 저렴해서 당분과 수분을 충전할 겸 먹고 가기로 했는데 한켠에 테이블이 있어서 앉아도 될지 고민하다가 현지인분들이 앉아서 드시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섞여 빠르게 먹고 이슬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다이소와 미스터 DIY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남고 방콕이 지나치게 익숙해서 허튼 곳에 시간을 쓰고 싶다면 한번 돌아보길. 특히 미스터 DIY는 만물상처럼 다양한 생활용품과 공구 등을 저렴하게 팔고 있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쓸데없는 것을 아는데도 사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느라 이날의 인내심을 모두 사용해버렸다. 그래서 아이콘 시암으로 넘어가며 서울쥐와 나는 격하게 싸웠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서울쥐가 장난이라며 나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전했고 그에 나도 장난 겸 복수로 넥슬라이스를 걸었다가 서로 발작 버튼이 눌려버린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네.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구경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들어가 본 곳은 방콕의 유명 브랜드 짐톰슨이다. 실크로 유명한 곳인데 가방, 스카프, 옷 등등이 있다. 외국인이었던 짐톰슨은 방콕에 와서 자리를 잡으며 실크 브랜드를 만드는데 어디 놀러 갔다가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짐톰슨 씨는 어디로 갔을까? 행방불명된 짐톰슨 씨를 뒤로하고 아이콘 시암의 명물인 떨어지는 물줄기와 짜오프라야 강의 경치를 구경해보기로 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덥고 습한 공기가 나를 감싸 앉아 우리는 식겁하며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덥고 쨍한 날씨가 좋아 태국에 온 것인데 가장 좋아하는 곳이 에어컨 나오는 쇼핑몰이라니. 인간이 이렇게 모순적이다. 특히 이곳에는 아래층에 쑥시암이라는 수상시장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공간이 유명하니 꼭 내려가보자. 그럼 짜뚜짝 시장에서 떼다가 수수료를 붙여서 파는 것 같은 다양한 기념품과 의외로 음식은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밥을 먹으러 온 엄청난 인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포토존도 마련해 두었으니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인증샷을 남겨보자.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을 집중받으면서 인생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밖으로 나가면 분수쇼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갈 때마다 하고 있어서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준호님과 임윤아님이 주연한 킹더랜드에도 나왔던 곳인데 실제로 보면 관광객이 터져나가서 드라마 느낌은 안 난다. 그래도 안 보면 아쉬우니까 눈도장은 꼭 찍어야 하며 배를 타고 오늘에야말로 차이나타운에 가기로 했다. 예전에는 아이콘 시암 오가는 배가 무료였는데 이제는 전부 유료로 바뀌었으니 참고. 차이나타운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티켓을 끊고 잠시 기다리니 운 좋게 막차 아닌 막배가 도착했다. 잔잔한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서 야경을 즐기며 뱃놀이를 하는 이 시간은 정말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다. 다리가 아파서였을까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도착하여 등 떠밀려 내린 나는 뒷골목 어색한 분위기에 잠시 당황했지만 서울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여 옆에 대롱대롱 매달려 주변을 구경해 보았다. 그렇게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인 차이나타운에 들어섰는데 여기는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음식도 어마무시하게 다양해서 정말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근처에 재즈바나 라이브바도 들어서서 시간이 된다면 멋진 노래에 취해 이 밤을 불태워보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이 오징어 구이인데 익힌 오징어에 매콤하고 새콤한 소스를 얹어주는 것으로 맛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입에는 구운 오징어가 아닌 굽다 만 생오징어 느낌이 나는지라 호불호가 살짝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 요즘 방콕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여기 차이나타운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바가지도 심해졌는지 물가가 그리 저렴하지는 않아진 듯하여 구경만 하기로 했다. 물론 현지인들이 가는 가게는 그렇지 않겠지. 이 밤, 이 분위기, 이 습기, 습습하이 찐덕한 이 촉감. 불쾌하냐고 묻는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불쾌하지 않다.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다시 싹 캐리어하게 되는 추억이다. 그 중에서 내가 사온 것은 이 동그랗게 생긴 과자였는데 호두과자 먹을 때 끝에 찌끄레기를 얇게 붙여서 먹는 맛이었다. 다음 날은 방콕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서 특별한 일정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먹지 못할 아쉬운 것들로 배를 채우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방콕에서 출국하는 날 아쉬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놓치면 항공권을 버리는 꼴이기에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는 비행기에서 눈물 젖은 샌드위치를 먹는 것으로 호치민으로 향했다. 안녕 방콕, 언제 또 오냐. 이제 한국도 찜통 여름이 시작될 테니 추워지면 다시 보자.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방콕 여행만 찾아보려고 하셨다면 호치민도 같이 보시길. 요즘 한국인들이 더 많이 가고 만족하는 곳이 바로 베트남 여행이기 때문. 솔직히 이번에 호치민은 안 가려고 했었다. 마지막에 갔을 때 너무 재미가 없어서였는데 안 갔으면 어쩔 뻔. 도착하자 역시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교통법 규타위는 무시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화려한 야경과 수많은 인파들, 과연 관광지로 떠오르는 도시다웠는데 이곳에 도착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찾아간 것은 바로 두끼였다. 한국의 무한리필 떡볶이집 그 집 맞다. 여기가 베트남 맛집인 듯 보였는데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크게 틀어진 K-팝까지 듣고 있자니 한국에 여행 온 베트남 관광객들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는 느낌이었다. 어쨌든 저렴하게 한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서도 현지 물가치고는 저렴한 곳은 아닌지라 상당히 고퀄리티의 식사를 할 수 있다. 셀프바에는 치킨이나 튀김도 다양하고 오뎅도 물 빠진 맛이 아니라 부산 어묵 느낌 나는 진한 맛이 좋았다.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오뎅 꼬치를 떡볶이에 넣어 먹길. 현지인들을 따라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이렇게 두끼에서 베트남 분들께 떡볶이 먹는 법을 배우며 미친 듯이 흡입을 하고 이제 부른 배를 두드리며 밤거리를 활보해보기로 했다. 특히 내가 갔을 때는 4월이라 큰 기념일들이 있어서 거리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이곳의 느낌은 뭐랄까? 내가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젊었던 때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아련한 향수를 느끼며 우리는 빠르게 잠들었고 조식을 먹기 위해 빠르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호치민 호텔들은 아주 좋은 곳에 가지 않더라도 조식이 나오는 곳들이 많다. 그럼 쌀국수를 밖에서 사 먹지 않더라도 1일 1국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그렇듯 굳이 맛집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맛있어서 그냥 조식 잘 나오는 곳을 선택하길 추천한다. 아침밥을 먹고 잠시 낮잠을 자는 것도 좋은데 정오 근처로는 돌아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더워지니 일찍 스케줄을 시작해서 점심때는 실내에서 쉬다가 다시 해가 넘어가는 시간쯤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베스트.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잠을 자고 더워 빠진 점심때쯤 나와 후식을 먹으러 갔다. 누곡 트아크콴이라고 읽어야 하는 걸까? 아니겠지? 아닐 거야. 정확한 이름은 구글에 찾아보시길 바라며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이벤트 중이라서 3개를 시키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것이었는데 2개만 시켜도 될 뻔했다. 무슨 맛이 좋을지 몰라 추천을 받으니 직원분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메뉴를 알려주셨고 덕분에 푸딩과 젤리가 들어간 달콤한 디저트 타임을 가질 수 있었다. 얼음을 섞으며 혹시 설사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큰 탈은 없었고 다만 양이 너무 많아서 남기고 가기가 미안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먹어보았다. 하지만 이미 달콤한 것을 많이 먹기에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였기에 어쩔 수 없이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고 계산을 마치니 이제는 돈이 떨어져서 환전을 하러 벤탄 시장으로 가야 했다. 벤탄 시장은 유명 관광지이기도 한데 안쪽에는 각종 기념품이나 음식도 팔고 있고 전통 의상은 아오자이도 살 수 있어 옷을 맞춰 입고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는 시장을 가로질러 핫함 금은방으로 향했다.
이 금은방으로 말씀드리자면 환전소는 아니지만 환전소로 더 잘 되는 금은방으로 바로 옆에 다른 금은방에서도 환전을 해주지만 달러나 원화는 이곳이 제일 괜찮아서 추천드리는다. 도착하면 줄을 서 있다가 달러나 원화를 내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트남 동으로 바꿔주는데 밑장 빼기로 사기당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으며 주변에 다발로 돈을 바꿔가는 걸 보면 적은 금액 바꾸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종종 경찰이 떠서 불법 환전을 했다고 걸렸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 돈이 생기니 뭔가 사고 싶어지는 것은 왜일까? 다시 벤탄 시장을 통해서 나가보기로 했는데 알록달록 귀여운 소품들과 쿰쿰하게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나서 잠시 시선을 빼앗겼다가 갑자기 분위기 일식집으로 향했다. 일본식 돈가스와 카레를 파는 후지로라는 곳으로 지난번에 먹으려다가 안 먹어서 이번에 먹어봤다. 사실 특별히 찾아갈 만한 곳은 아닌데 맛이 괜찮으니 이 메뉴가 땡긴다면 추천한다. 특히 돈가스 고기가 뻑뻑한 부위 같은데도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게 삼켜져서 닭가슴살과 삶은 달걀을 싫어하는 나도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이동할 때 베트남은 택시가 저렴해서 보통은 택시를 이용하지만 이번에는 버스를 타보기로 했다. 구글 지도로 노선을 찾아서 정류장에 서 있으면 탈 수 있는데 반드시 탄다는 신호를 기사님에게 보여줘야 하므로 타려는 버스가 오면 손을 흔들어야 한다. 지어지고 계속 핫한 쇼핑몰 랜드마크 80일이다. 이 쇼핑몰은 안에 들어가서 노는 것보다 해가 지고 나서 바로 곁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버스킹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이나 멍도 때리면서 시간을 보내기 좋아 새로운 호치민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쇼핑몰로 들어가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풍롱을 가려다가 지하 하일랜드로 가서 젤리 커피와 주스를 마셨다. 사실 둘 다 메뉴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서울쥐가 생각한 커피가 아니었고 내가 바란 주스도 아니었지만 둘 다 먹기에 불편하진 않아서 그냥 잠자코 먹기로 했다. 하일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베트남은 커피 강국이라 해외 브랜드가 들어왔다가 죽을 못 쓰고 나가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지 자국 고급 커피 체인점이다. 바나나빵이나 조각 케이크, 크로와상도 맛있어서 브런치 하기도 좋은 곳인데 사이즈도 작고 여행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라서 종류별로 드셔보시길 바란다. 다만 권하지 않는 것은 음료수 사이즈를 큰 걸로 시키는 것이다. 미디움이나 라지나 양의 차이는 거의 없다. 컵 사이즈와 얼음의 양만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냥 중간으로 먹길. 특히 서울쥐는 크로와상을 좋아했는데 동남아 여행 중에서 먹은 빵 중에서 손에 꼽히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살짝 당황스러웠다.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나와 우리의 목적지는 통일궁. 가는 길 시장을 구경하는 것도 쏠쏠이 재밌어 우리는 걸어서 통일궁까지 가보았다. 내겐 너무 달아서 먹기 별로인 사탕수수 주스와 현지인들이 가득 차 있던 식당, 새로 지어서 망할 것 같았는데 잘 되어서 신기했던 스트리트 푸드마켓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구경을 하면서 통일궁에 도착하니 입장 시간이 마감되어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쇠창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대신 근처의 전쟁 박물관에 가보았는데 너무 무섭고 가슴이 아파 뜻깊은 시간이자 반성과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음을 추스리며 공원에 앉아 잠시 쉬는데 망고를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망고를 깎고 계셔 한 봉다리에 얼마인지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입맛이 없어서 말기로 했고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겨 근처를 구경했다. 사실 호치민은 몇 번 와본 곳이라서 특별한 감흥이 없는 도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노잼이라 느껴 안 오려고 했는데 어쩐지 다시 찾으니 이 노잼스러움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일까? 정말 볼 것도 살 것도 없는 책거리를 거닐며 외국어로 된 읽지 못할 책을 뒤적거리거나 올 때마다 기념사진을 찍어서 이제는 졸업한 모교 같은 느낌이 드는 우체국, 그 앞에 과연 공사가 끝나긴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성당까지 익숙하기에 반가운 기분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니 익숙하게 가봤던 식당 꽌nem에도 가보자. CNN에도 나왔던 맛집으로 분짜를 파는 곳인데 한국인들 여행 필수 코스 수준이니 처음 방문하신다면 꼭 코스에 넣길 바란다. 인기 메뉴는 분짜와 게살이 들어간 튀김, 그리고 옛날에는 수박 주스 땡모반도 인기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수박물로 바뀌어서 주스는 아무거나 시켜도 된다. 식사량이 많다면 분짜는 1인분을 시켜서 면을 추가해서 먹어도 된다. 쌀국수를 달콤한 소스에 찍어 수프량 가득한 너비아니 구이랑 같이 먹는 느낌. 맛과 양, 퀄리티 모두 괜찮으니 추천할 만한 식당이다. 그리고 추천하는 카페는 카티낫이라고 읽을 것으로 추천하는 곳인데 체인점이라 정말 많이 보였고 그 중에서도 밤이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핫플레이스가 있다.
동커이 거리였던 것 같은데 확실한지 물으신다면 저를 믿지 마시옵소서. 어쨌든 호치민은 해가 지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길거리에서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많은 인파를 볼 수 있다. 때문에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이 도시의 매력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움직임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나 싶다. 아, 그립다. 그나저나 여기서 작년에 서울쥐랑 헤어질 뻔했는데 과거의 분노 어린 추억을 곱씹으며 잠자리에 들고 일어난 다음날 우리는 또 버스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갔다. 한국인들의 쇼핑 성지 기념품 사는 곳, 바로 이마트이다. 물론 호치민에도 다른 마트가 많지만 어쩐지 색다른 물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착하니 먼저 배가 고파서 피자 포피스에 들어갔고 고품격 분위기의 청담동 화덕 피자 느낌이 도는지라 현지 물가 생각하면 비싸지만 한국 물가 기준에서는 매우 가성비 좋게 브런치를 즐길 수 있었다. 첫 번째 메뉴는 샐러드인데 과일을 조각 깍두기 마냥 썰어서 치즈와 함께 먹는 맛이라서 맛있게 먹었지만 강력 추천하기는 망설여지고 아이들용이라고 적혀 있었던 까르보나라 파스타는 참치가 곁들여져서 초딩 입맛인 서울쥐의 취향을 저격해버려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다. 마지막 피자는 반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치즈맛과 마르게리따를 반반 골랐고 개인적인 취향은 마르게리따가 더 좋아서 다음에는 마르게리따로 한 판 먹으리오다. 마지막까지 초딩스러운 서울쥐는 아이스크림까지 챙겨 먹어야겠다며 생떼를 써서 먹으라고 시켜주고는 나도 한 입만을 시전하며 뿌듯한 식사를 마쳤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트 구경할 시간. 들어가기 전에 가방을 케이블 타이로 꽁꽁 묶어야 하고 들어가니 마치 순간이동으로 한국의 귀화한 느낌을 물씬 받으며 세상 안 쓸 것 같지만 사고 싶은 쇼핑에 나섰다. 참 여기 안에 한식도 팔고 있고 피자나 다른 식품도 가성비가 좋으니 만약 식사를 안 했다면 마트 내의 테이블에서 먹고 가도 된다. 쇼핑에 정신이 팔려 영상이 없어 당황스러운 가운데 체력이 떨어져 쇼핑몰 안에 풍롱에서 목을 축이며 오늘의 주요 일정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일부분은 남아있다는 것인데 아직 이번 호치민에서는 여행자들의 거리를 가보지 않아 평일을 맞춰서 방문해 보았다. 방문이라는 단어도 민망한 것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걸어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일정. 술을 못하는 쥐쥐들이라 여기서는 서울쥐나 나나 모두 시골쥐처럼 두리번거리면서 인파 속에 섞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신기하긴 해서 누가 코를 베어갈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평일 나름의 불타는 밤을 즐기며 얌전히 숙소로 돌아갔다. 이제 호치민 여행도 마지막. 이날의 시작은 베트남의 명물이요. 안 먹어보면 후회한다는 하지만 한국에도 들어오긴 한 콩카페에 가는 것으로 열었는데 낡은 인테리어가 분위기 있어 지금 가장 그립고 떠오르는 추억의 한 장면을 여기서 남겨보았다. 솔직히 엄청나게 맛있다는 후기가 많지만 나는 그렇게 엄청나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서 시원한 코코넛 슬러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한 번쯤 들려보길 바란다. 맛있긴 하지만 오바쌈바하는 후기는 좀 오바쌈바임을 감안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달달한 카페인과 한가로운 햇살을 즐기고 있자니 돈 많은 백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간접 체험할 수 있어 한국으로 돌아가면 개처럼 일해서 어서 여유롭게 살아갈 것이라 다짐하게 되었고 마지막 식사는 한국에도 있는 롯데마트에 가서 한국에도 있는 두끼에 또 가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끼 진짜 가볼만 하다.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둘째치고 양도 무한으로 퍼다 먹을 수 있으며 퀄리티가 좋아서 다음 날이면 한국 가는 한국인들의 마지막 호치민 원픽 식사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여행은 마무리되었다. 약 20여일간의 동남아 투어. 여행 중에는 다신 장기 여행을 오지 말자고 해놓고 돌아오자마자 장기 여행 가고 싶어지는 인간의 이 모순적인 감정을 돌아보며 곧 다른 여행 영상으로 찾아오겠으니 기다려 주시옵소서.